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입니다. 이번 주도 활짝 문을 열었고요. 제가 원래는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문을 열고 월요일에 쉬었는데, 이제는 월요일에 열고 일요일에 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주말에 쉬었는데, 참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주말에 쉬고 이렇게 월요일에 나오면, 진짜 말 그대로 월요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피곤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일요일 하루 쉬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이틀 이렇게 쉬다가 여기 지금의 세상 열고는 하루 쉬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또한 똑같겠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 여러분 또한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도 막 너무 피곤해라고 하니까 자기도 막 너무 힘들다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는 그 교도소에서 온 편지와 함께 저번 주 추천해드렸던 모친상시라고 하루하루가 이별의 날이 2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책과 고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사실 조금 오래 붙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꿈꿔왔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다시 고민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세요라는 그런 글인데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이거 꽤 오래 붙어 있었기도 했고, 맨날 말했잖아요. 여기 붙어져 있는 고민을 제가 맨날 본다고. 그래서 맨날 보면서 그 고민을 좀 익혀요, 눈에. 그러면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 고민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게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 고민을 참 오래 보면서 저 또한 지금까지 꿈꿔왔던 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 사람이니까 참,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땅한 책을 못 찾아서 계속 붙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이 책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음. 귀찬의 퇴사일기라고 해서 그림을 귀찬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사실은 귀찬님이 제가 맨날 팔로워하고 보던 분이거든요. 그림 이렇게 그리시는 분인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공감되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야기 써놨냐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회사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나와있어요. 회사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청춘의 고민과 오늘을 그리는 작가 귀찬. 10만 구독자 응원 속에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을 탈출해서 일단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짓긴 지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거는 퇴사를 결정하는 그 무렵부터 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퇴사 이야기가 조금 많긴 한데 퇴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한데 그게 아니라 퇴사 후에 1년을 딱 보면서 왜 제가 11월 달에 그 퇴사 1주년 기념해서 존버 파티 했었잖아요. 지금의 회사에서. 그 느낌이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도 1년을 버텼구나. 사실 지금의 세상도 1년째가 다 돼가요. 돌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도 되게 큰일이 날 것 같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님이 이렇게 보면 김윤순 작가님이고요. 레이지 드로잉이라는 인스타 그 아이디가 있어요. 거기에 좀 더 공감되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장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연봉협상이라고 해서 저 그만두려고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도 근데 참 이게 그만두려고요 라는 말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네? 귀찬 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회사가 절 인정해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연봉 협상 결과를 좀 보세요. 회사는 절 필요로 한다면서 결국 절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귀찬 씨, 그 정도면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오른 거예요. 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어야 하죠? 남들과 비교해서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게 진심으로 저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요. 이 정도면 회사로서는 기차님을 정말 좋게 평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이 회사를 나가세요. 네,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 겁니다. 라고 해서 쾅 하고 시작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의 퇴사 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 고민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어제도 제가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퇴사 고민을 듣고 왔는데 불안해요. 무섭고. 근데 또 그 회사 안에서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불안하고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저글링 재주 하나로 주인에게 칭찬받으며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자신에게 또 다른 재주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막상 저글링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는 늙은 곰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저글링밖에 없는 곰이 되어 있다면 나는 내가 그런 곰이 될까봐 무섭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왜 꿈꿔왔던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려고 한다. 그 용기를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그 재능을 발견해서 여기를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겠다라는 것도 정말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곰이 될까봐 무서운 거죠. 내가 막 이렇게 재능 있는 거 아는데 못 나가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공감됐던 게 회사 다니면서 제가 서울에 이렇게 오면서 원래 대구에서 오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대구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퇴근 시간도 짧고 출근하는 시간도 짧고 해서 좀 여가 시간이 많다고 해야 되나? 여가 시간이 많았는데 서울에 오면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저는 비교적 또 괜찮았어요. 한 30분이면 갔는데 이게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도 있지만 그 출근과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공간 지하철에 모여서 있는 게 기가 굉장히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멀리 좀 출퇴근하면서 집 상태가 진짜 말 그대로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나의 마음 같았어. 이렇게 더러워진 집이 내가 정리정돈 안 된 나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딱 그랬어요. 바닥엔 먼지와 머리카락이 뒤엉켜 굴러다녔고 냉장고를 열면 먹다 남긴 파스타에 허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언제 두었는지 모를 사과는 살짝만 눌러도 푹푹 꺼졌고 설거지와 빨랫감은 늘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 버티고 버티다 입을 속옷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세탁기를 돌렸다. 모처럼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면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이불 빨래에 화장실까지 쓸고 닦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주 뒤엔 같은 모습이 반복됐다. 나는 그 작은 방이 내 모습 같았다. 가끔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어김없이 엉망으로 돌아오는 게 영락없는 내 꼴이었다.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가족이라도 있는 고향집에 내려가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다. 저는 사실 서울에 와서 이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저희 집에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이 것처럼 맨날 주말에는 이불 빨래 하고 막 그냥 빨래 돌리고 집 청소하고 그렇게 또 하루가 다 가고 사실 그렇게 하면 오전이 다 가요.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청소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가족사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여서 그냥 고향 내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현타가 가끔 올 때가 있죠.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공감되었던 게 이렇게 사실 짧은 내용들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 책이. 근데 이 귀차님이 막 회사를 퇴사한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모두 말리는 거예요. 괜찮냐고 막 그냥 회사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응원이 됐던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하하 잘한 건진 모르겠지만 대책도 없이 그만둔다고 해버렸네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네 잘하셨어요. 라고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힘이 돼요. 이 고민하신 분도 알겠지만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지만 사실은 막 되게 대부분 걱정하시거든요. 그리고 뻔해 막 계획이 뭐냐. 꼭 계획이 계획을 가지고 퇴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괜찮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봐.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응원이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잘했어. 축하해라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도 그 딱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기차님은 회사 관둬도 되잖아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저처럼 애딸린 가장도 아니고 그만두면 다음 달이 막막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퇴직금 나오면 풍족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잘 버틸 수 있잖아요.
당장 돈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아무 일이나 받아서 할 거면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낫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고 싶은 일 먼저 해요. 진짜 쓰고 싶었던 글을 쓰고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요. 아니, 글을 써야 한다. 이게 강박이 되면 그 생각도 버려요. 아니,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퇴사하고 불안해서 또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병이야 불안한 것도. 그래서 푹 쉬는 거 엄청 추천합니다. 나중에 그게 반복이 돼요. 힘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퇴사를 하기 전에 앞두고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쪽이 훅 늘어난 느낌이었다. 며칠 전까지 회사에서 울고 싸운 기억은 사라지고, 점심 먹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고민 상담을 했던 일, 동료와 몰래 텀블러에 맥주를 따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일, 동료의 생일날 책상 밑에 숨어 있던 일 같은 즐거웠던 일상만 기억에 남았다. 그런 일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슬퍼졌다. 아쉬워하는 동료의 눈과 마주쳤을 땐 매번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마다 화장실에서 딴 생각하다 나오길 반복했는데 마지막 순간 창피하게 찔끔찔끔 눈물이 나버렸다. 보고 싶을 것 같은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모두 겹쳤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붉어진 눈으로 사람들과 눈인사를 주고받고 포옹을 하며 회사원으로서 마지막 퇴근을 했다. 전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쳤다. 여름날 머리도 못 말린 채 회사로 뛰어가던 나의 27이, 연봉 협상이란 걸 하고 아빠한테 자랑하며 전화하던 28이,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추스려보겠다고 혼자 집 앞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던 몇 달 전의 나를 떠올리며 12월 14일 마지막 퇴근길을 걸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이면 되게 이거 그 글 공감할 것 같아요. 한 전 퇴사를 할 때 이제 서울지사를 맡아서 왔기 때문에 대구 본사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 많았고 서울에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마지막으로 포옹하면서 그 친구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잘 가 하고 제가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진짜 주마등처럼 그 3년의 시간이 팍 흘러가면서 뭔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그래서 사실 울었어요. 걸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했냐면 아쉽기도 하고 보고 싶겠지. 뭐 그러니까 힘들고 해도 그게 나의 3년의 추억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딱 생각했던 게 나한테 그러니까 스스로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생각도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집에 가서 읽어보라던 팀장님의 편지를 펼쳤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이게 팀장님 편지거든요. 이 작가 예전에 나랑 이 작가, 그러니까 이게 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작가 예전에 나랑 이랬어, 친해. 오, 진짜요? 완전 팬인데 연재물 다 너무 좋더라고요. 언젠가 누군가와 네가 올린 글들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나를 요즘 상상해. 이 상상이 분명 현실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너의 용감한 저지름을 응원한다. 함께 일해서 영광이었고 즐거웠어. 이런 거 보면 눈물 나,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인 글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퇴사를 하고 그 다다음 날에 대구 본사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편지를 다 적고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왔어요. 그거 보고 또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했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구나. 동료들과 같이 고민하고 싸우고 울고 있던 그때가 그리울 것 같았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끝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슬프고 고맙고 미안한 감정으로 지나간 일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분명히 이분이 지금 만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면 이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웃고 싸우고 고민하고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같이 밥 먹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혼자 일을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순간 나의 동료들이 그리웠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해가지고 퇴사 이후의 삶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수가 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진짜 맞아. 저희 아빠가 뭐라 했냐. 백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막 바쁘고 막 그랬어. 삼시세끼 집에서 먹어도 장 보는 비용만 일주일에 2, 3만 원씩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편한 옷도 사 입고 싶어지고 사람 만날 시간도 많아지고 만나면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퇴사 직후 돈 많은 한량처럼 한 달을 보냈다. 맞아. 나 그랬어. 돈 많은 한량처럼 보냈던 것 같아. 이분도 지금 그러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괜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지금은. 그런 퇴사 이후의 삶이 나오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이 문경이었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의 그 1년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보는 게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어떤 고민을 겪고 있고 지금은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글이 회사도 학교도 엄마 손도 없이 나 혼자서 걸어본 건 기껏해야 지난 1년이 전부다. 그래서 내겐 처음 겪는 일들이, 처음 만나는 감정들이, 이제야 마주보게 된 내 안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어쩌면 나는 회사라는 곳을 떠나 긴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행을 하다 보니 우연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 이게 인생을 여행하는 맛이지. 마이 사이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낯선 설렘과 익숙한 불안의 연속이다. 라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막 재밌는 게 막 불안하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너무 그 불안감이 커져서 불안하기도 한데 그 1년을 또 어떻게 버텼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의 그런 뭐 희망찬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리얼 퇴사 일기였어요. 제가 너무 공감했던 이야기고 지금까지 꿈꿔왔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도전하시는 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 혼자의 새로운 삶이 근데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을 혼자서 걷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아무튼 이 고민에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음이라는 비찬님의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